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백에서 3년 만에 돌아온 사회적 가치 연구원의 세션 성과 비례 인센티브 쇼케이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사회적 가치 연구원의 박성훈 실장입니다. 지금부터 지역 사회 문제 해결 방법의 하나인 성과 비례 인센티브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그 전에 발표 자료는 왼쪽 QR 코드, 여러분 책상에 있습니다. 왼쪽 QR 코드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질문 올려주시면 3분 정도 선정해서 상품권 드린다고 방금 말씀드렸죠. 오른쪽 QR 코드에서 질문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해주시면 됩니다. 빨리 올리실수록 선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도 될까요? 첫 번째 쇼케이스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회적 가치 연구원의 정명은입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첫 자리가 가장 떨리는데 매를 빨리 맞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요, 드리고 싶은 소개 내용은 여기 보시다시피 지역 사회 문제를 다 함께 재미있게 해결하는 아주 혁신적인 방법으로서 사회적 기업 모의주식 거래 플랫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동네에 다양한 지역 사회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이제 기업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소셜 벤처, 사회적 기업들, 또 사회적 협동조합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을 대상으로 가상의 주식 거래를 하는 건데요. 이거를 말로만 드리는 것보다 저희가 조금 개발도 해보고 실험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좀 보여드리고, 이거를 만약에 지역에서 도입한다면 어떤 장점이 있을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으로만 드리지 않고 저희와 1년 6개월 동안 이 연구와 실험을 같이 해주신 한양대학교 임팩트 리서치 랩의 신현상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그럼 편하게 앉아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랑 이 실험을 조금 몇 달 동안, 몇 개월 동안 해주셨는데요. 이 실험을 하시면서 어땠는지 이제 차차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실제로 이제 어떻게 구현됐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임팩트 스탁은 사회적 가치 연구원과 제가 운영하는 회사 임팩트 리서치 랩에서 함께 개발한 주식 앱입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안드로이드 버전, 앱스토어에서 아이폰 버전 모두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실험이나 대회가 있을 때만 앱이 활성화됩니다. 신청자 한해서 참가 가능하고요. 보통 한 10여 개 정도의 주식을 상장해서요, 매수, 매도 가능하고 사이버머니 사용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카드 뉴스, 또 기업 정보 등이 제공이 되고요. 주식 거래하실 때 사용하시는 앱과 비슷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실험이 종료됐을 때 그 시점에서 총 자산 가치 또는 거래량 등에 따라서 참가자들의 순위가 매겨지고요. 그 순위에 따라서 리워드 또는 상품권이 제공됩니다. 실험이 종료되고 나면은 각 기업별로 최종 주가가 나오는데요. 여러 차례 실험을 반복하고 그러면서 가상 주식 거래 시스템이 고도화된다면 동네 착한 기업이 만들어내는 임팩트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그 사회적 기업이나 소셜 벤처들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평가하는 지표가 정말 많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사용하는 SVI라는 지표도 있고요. 임팩트 투자사들도 각자 개발한 방법으로 그 착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들 외에 이제 이런 주식 거래 방법으로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주식시장에서 SK텔레콤이라든가 삼성전자 같은 주식을 거래하잖아요. 투자자들은 회사가 창출하는 미래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주식을 사고 팔지 결정하게 되는데요. 만약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다면 매수하고 반대의 경우는 매도를 하게 되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래를 수없이 반복하면서 대중들에 의해 기업의 가치, 즉 주가가 결정됩니다.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도 비슷한 가상 주식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데요. 어떤 사회적 기업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가치가 저평가돼 있다면 매수하고요. 반대의 경우에는 매도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관점, 의견, 지식, 경험을 반영해서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결국 그 기업이 만들어낼 기대,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께서 지금 마지막에 착한 기업에 대한 평가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사실 뭐 마트나 아니면 그냥 일반 뭐 전화로도 시장 조사도 받게 되고요. 설문 조사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과 비교했을 때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장 조사와는 뭐가 다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서베이는 응답하고 나면은 커피 쿠폰 하나 받으면 끝나는 거죠. 응답을 잘하든 못했든 일단 하면은 손해 보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임팩트 주식시장에서는 내가 판단을 잘못하면은 사이버 머니긴 하지만 돈을 잃게 됩니다. 잘하면은 기분도 좋고 사이버 머니도 생기고 리워드도 챙길 수 있죠. 개인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사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각 개인들이 판단하는 정보와 그 의사 결정들이 누적되면서 주가라는 시장 가격이 형성되는데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하이에크는 주식시장에서의 가격은 시장에 있는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일정 수준의 리워드까지 받으니까 사람들은 더 좋은 정보를 찾고자 노력하게 되겠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착한 기업의 가치에 대한 좀 더 좋은 평가, 그리고 이에 따른 좀 더 좋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기업을 평가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도 어려운데 사회적 가치는 눈에 잘 잡히지도 않잖아요. 그걸 평가하는 게 정말 어렵다고 생각됐는데 지금 하신 말씀에 의하면 특수한 기관이나 특정한 개인들이 평가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조금 더 정확할 수도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맥도날드 햄버거를 싫어한다 하더라도 제가 맥도날드 주식을 살 수는 있겠죠. 저의 선호와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이 햄버거를 많이 사 먹고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맥도날드 주식을 살 것입니다. 이처럼 개인의 선호라든가 선입견을 배제하는 행동이 주식시장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또 개인이 어떤 기업을 엄청나게 선호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기업의 주식을 마구 산다 하더라도 또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특정 개인이나 기관의 선호가 아닌 대중들에 의한 선호가 모여지고요. 여기에서 일종의 대중의 지혜, 위즈덤 오브 크라우즈가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 여기 위즈덤 오브 크라우즈라는 얘기가 있는 일종의 대중들의 이제 그 뭐 집단지성, 다중지성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만약에 이 임팩트 스탁이라는 이 플랫폼을 지역 사회에서 하게 된다면 이 크라우드는 지역 주민들이 될 것 같아요. 일종의 이제 투자자로서 지역 주민들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저도 이거 실험에 한번 투자를 해봤는데 파산도 많이 했고요. 네, 자산 가치도 엄청 낮아서 순위도 낮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해보니까 재미가 있었거든요. 이 지금부터는 이거를 하게 되면 각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그 베네핏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지역 주민들이 재미가 있다. 그거 말고 또 어떤 얘기들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장 큰 장점은 재미인데요. 서베이 하면 좀 지루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식으로 하면은 재밌습니다. 열심히 거래한 만큼 수익을 잘 내는 만큼 어떤 인센티브가 생기는데요. 금전적인 부분도 있지만 심리적인 만족감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자신의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알아볼 텐데요. 그러면서 자기가 의사결정을 잘해서 주가가 오르면은 내 정보와 지식이 맞았구나, 내 판단이 맞았구나 하는 심리적인 만족감이 있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주식 거래를 아주 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반응을 미리 잘 예측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나올 거고요. 마치 네이버 지식인처럼 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팩트 분야에 네이버 지식인 같은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전문가가 될 수 있겠죠. 네, 제가 이걸 해보니까 나는 이 기업의 주가가 이만큼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낮지? 뭐 이런 의구심도 갖게 되는데 그게 결국에는 이런 정보, 지식들이 다 쌓여서 나온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는 개인들이 참여하면서 갖게 되는 이제 어떤 뭐 편의, 만족감 이런 거일 수 있는데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니까 어떤 민주성이나 공공성 차원의 가치도 향상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방 재정이 주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지방 재정의 지출 의사 결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특히 사회적 기업이나 소셜 벤처,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예산의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어떤 거래에 참여하면서 그런 착한 기업들이 만들어낸 사회 문제 해결 성과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한다면은 주민들의 의사, 주민들의 생각이 반영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낸 의견에 대한 어떤 자신감도 생기고 자부심도 생기고 그러면서 지역 사회에 대한 몰입감이 생기겠죠. 지역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 그리고 해결에 대한 오너십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지역의 착한 기업들에 대한 예산 배분 중에 일정 부분은 이렇게 새로운 방법을 도입해 본다면은 지역 주민들에게 인게이지먼트, 인파워먼트를 통한 오너십 제고 차원에서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래 지방자치의 의미를 실현하는 것이기도 하겠지요. 혁신적이고 재미있는 방법으로요. 네, 오늘 이 자리에 지자체 공직에 계신 분들도 어느 정도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중간 조직들에서도 많이 오셨잖아요. 이게 가상 주식 거래이기는 한데 이거를 만약에 지자체에서 일부라도 조금 활용을 해본다라고 하면 뭐 예를 들면 사회적 기업 관련된 예산의 일부를 이런 걸로 조금 배정을 해보거나 이런 시도를 할 수도 있을 텐데 만약에 이거를 지방정부 기관 차원에서 한다면 어떤 편익이 발생할까요? 첫째로는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재정 지원금을 집행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전 조사와 사후 평가 이거 다 행정 업무겠죠. 돈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조사와 평가에 의해서 내려진 결과가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니겠죠. 계획서와 보고서를 그럴듯하게 작성해서 선정 심사와 평가에 잘 대응하는 기업들이 좋은 점수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지역 주민들로 이루어진 실험적 가상 주식 시장에서 거래로 의해 매겨진 결과를 참고해 본다면은 직접 평가하는 모든 것을 평가하는 것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역의 대기업들과 매칭 펀드 같은 것을 만든다면요, 대기업과의 상생 기금 같은 거죠. 그러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둘째로는 공공조직 입장에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인데요. 대중의 지혜, 즉 집단 지성을 이렇게 반영한다면은 소수가 내리는 의사결정,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저같이 교수들 잘 모르잖아요. 현장 잘 모르고 또 몇 명의 전문가가 이렇게 결정하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내리는 의사결정이 좀 더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혹시 나중에 안 좋은 결과가 생기더라도 이에 대해서 의사결정의 근거를 제시한다거나 또는 좀 비난받을 여지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의 리스크가 좀 줄어들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셋째로는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에 대한 예산 집행, 자원 배분을 좀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종의 대중에 의한 감시와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은 홈페이지는 되게 멋있게 만들었는데 막상 가보면은 현장은 좀 부실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의주식 거래를 해보면은 이 주식 거래에 참여한 분들이 좀 궁금해질 거잖아요. 그럼 동네 기업이 궁금하니까 지나가다가 좀 간판이라도 보게 되면은 모의 주식 거래에 상장된 기업이네. 그런데 사업장이 왜 저래? 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또 반영이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지역 기반으로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 거래의 당사자인 지역 주민들이 실제 그 기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될 거고요. 그 모습이 가까이서 직접 보면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어떤 감시로 또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에 기업 얘기를 해주셨는데 주요한 이해관계자로서 기업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지역 사회에서 이런 게 도입이 됐을 때 여기에 나를 상장시키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올리는 그런 지역에 있는 지역 사회적 기업이나 소셜벤처에게는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저희가 그동안 몇 번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좀 상장시키고 싶은 기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기업의 재무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점이 좀 상당히 좀 꺼려지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회적 기업이나 소셜벤처 입장에서는 경영 공시 의무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정보도 나쁜 정보도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에 대한 진짜 제대로 된 가치 평가, 의사결정 판단이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해보면요, 이런 모의 주식 거래에서 정보를 정직하게 오픈하고 좋은 정보도 이야기하고 나쁜 정보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중에서 평가를 좋게 받는 기업들이 생기게 되고 그 기업들에게 재정 지원이 더 많이 가는 사례가 생기게 되면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할 인센티브가 생길 거고요. 또 그 과정에서 가짜 정보를 유통시킨 기업들은 이제 혼쭐이 날 거고요. 진정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기업들은 돈줄이 날 겁니다. 정직하게 정보를 유통시키는 가운데 더 많은 임팩트를 창출하는 기업이 소위 말해서 잘 나간다라고 시장에서 신호가 오게 되면 어떨까요? 최근 매출이 100억이 넘는 소셜 벤처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대기업이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내는 것처럼 이런 사회적 기업 소셜 벤처들도 자신들의 사회 성과 보고서를 내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조금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조금 더 한 번 더 나아간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지자체에서 이 임팩트 스탁을 도입을 하게 된다면 그냥 제가 이렇게 생각해도 굉장히 뭐 법적인 정책적인 장애물도 많긴 할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해본다면 어떤 방법으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장애물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됐는데요. 항상 혁신을 한다는 게 그런 거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지자체에서 이런 가상 주식 거래를 통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혁신적인 시도로 주목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치 SIB가 그런 어떤 영국이나 그런 미국의 그런 카운티에서 했던 그런 시도들이 지금까지도 많이 알려져 있는 것처럼 한국의 이런 시도들이 저는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기존의 사회적 경제 조직 재정 지원 사업 중의 일부는 이런 방법으로 배분을 해보는 것도 저는 되게 재미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는요, 사회적 기업에 대한 평가가 지역 주민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활용해서 재정 지출이 발생한다면은 지역의 사회 문제, 경제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면서 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미래를 보여주는 혁신적인 시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아마도 지역 사회에서 일종의 자본주의 메커니즘을 활용해서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굉장히 혁신적인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사실 뭐 베스트 프랙티스로 알려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역 주민들은 우리 동네의 착한 기업을 돈줄 내는 방법을 구매뿐만 아니라 이 기업에 대한 정보를 알아가고 제대로 된 평가를 함으로 해서도 돈줄을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착한 기업들은 제대로 평가받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한 지금까지 3번 정도 실험을 했었죠. 근데 또 실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두 핸드폰을 드시고 네, 화면을 봐주시면은 네, 저희의 네, 실험에 대해서 조금 네, 예, 저희가 이제 또 11월 중에 저희가 이제 모의 주식 거래 실험을 또 할 건데요. 여기 계신 분들 많이 또 참여해 주시면요, 아주 재미있게 또 이런 실험에 또 참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그 QR 코드를 인식을 해주시면은 네, 간단한 정보를 기입해 주시면 그 저희가 별도로 연락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초대 코드를 받게 되고 일정 시점이 지나면 이제 앱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럼 이제 정해진 시간 동안에 이게 언제 종료하는지도 안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정해진 시간 안에 열심히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 주식 많이 하시죠? 그 저는 창이 10%인데요. 네, 그 여기 계신 동학개미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위해서 모의 주식 거래 실험에 참여해 보시면서 보람도 찾고 지역도 살리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지역 사회 문제를 다 함께 재밌게 해결하는 혁신적인 방법, 임팩트 스탁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의 착한 사회적 기업을 내 손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말 매력적일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지자체 또 지역 지원센터 분들은 좀 더 객관적인 측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쇼케이스는 객관적 측정과 보상에 대한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발표 자료는 잘하고 계시겠지만 왼쪽 QR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Q&A 계속 올려주십시오. 아직 이제 질문이 올라오지 않는데요.
세 분 정도 선정해서 저희 상품권 드리고 있습니다. 오른쪽 QR에서 질문 올려주십시오. 이 QR은 여러분들 책상에서도 찍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쇼케이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셜 프로그레스 크레딧 SPC를 소개하고 SPC의 효과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SPC 운영팀의 최산입니다. 반갑습니다. SPC 효과성에 대해 같이 토론 진행해 주실 동국대학교의 정성문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사회성과 인센티브 SPC를 소개하는 영상을 보셨습니다. SPC 프로젝트가 사회적 기업들에게 그동안 어떤 혜택을 주었을까요? 2015년부터 SPC 프로젝트가 론칭되고 나서 올해까지 총 326개의 기업들을 두고 사회성과 측정을 해왔습니다. 그간 SPC와 함께한 이 326개 기업들의 사회성과는 총 3,275억 원의 성과가 창출되었고, 이러한 사회성과에 비례하여서 누적적으로 총 527억 원의 현금 인센티브가 지급되었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저희 SPC 기업이 창출한 사회성과는 총 873억 원이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는 71억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 중 경기도 내에 소재한 기업이 누적적으로 총 55개 기업이 있었고요. 이들 경기도권 기업들이 2015년부터 올해까지 창출한 사회성과는 총 882억 원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 중 작년에 창출한 사회성과는 222억 원이고 올해는 늘어서 277억 원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15년부터 올해까지 경기도 기업들이 창출한 총 882억 원의 사회성과에 비례하여서 인센티브는 총 144억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방금 제가 경기도권 SPC 기업들이 낸 성과를 연도별로도 비교해서 말씀드렸고, 앞서서는 전국 SPC 기업이 낸 성과의 합계도 내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매년 측정과 보상을 진행을 하다 보니 좋은 점은 지역별로 사회적 기업이 해결하는 사회적 문제들이 얼만큼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었고 비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 SPC 기업들이 얼마만큼 더 성장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는 이렇게 정량적인 방식으로 사회성과를 측정하고 측정된 사회성과에 비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해 왔기 때문에 사회성과를 더 잘 창출하는 기업들에게는 더 많은 인센티브가 제공이 되었고요. 이렇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받은 기업들은 더 많이 사회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재투자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사회성과를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도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비유를 들어서 말하자면 기존의 일률적인 사회적 기업들을 보상하는 방식을 일정 수준을 통과하면 자격을 인정해주는
운전면허 시험과 같다고 말할 수 있겠고요. SPC는 더 높은 점수를 내면 보상이 더 큰 수능 시험과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쯤 드는 생각이 뭐 SPC는 뭐 그렇게 했겠지. 근데 이게 갑자기 정량적으로 사회 성과를 측정한다는 것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만큼 빡세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답을 말씀드리면 전혀 그렇지 않고요. 얼마든 측정하는 방식과 범위와 규모는 각 기관의 상황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보상 방식 또한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달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드실 수 있는 생각이 이렇게 성과에 비례하여서 보상하는 SPC 인센티브 제도가 정말로 효과가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드실 수 있는데요. 한두 개의 기업들의 성과가 좋았던 건 아닌가 하는 SPC의 효과성에 대해서 의문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SPC의 두 가지 축을 놓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SPC의 측정의 효과와 측정된 사회 성과에 비례하여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인센티브 효과에 대해 각각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의를 위해 동국대학교의 정성문 교수님을 모셔보았습니다. 네, 정성문 교수님, SPC와 인연을 갖게 되신 게 3년에서 4년 정도로 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연으로 SPC 효과성에 관한 논문을 쓰시고 작년에 쓰신 논문이 경영학계 저명한 저널인 매니지먼트 사이언스에 게재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매니지먼트 사이언스는 얼마나 이름이 있고 명망이 있는 저널일까요? 네, 연구자의 연구 역량을 가늠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척도가 해외 저명 학술지에 몇 편을 실었는지입니다. 보통 미국 대학에서는 매니지먼트 사이언스 같은 탑 저널에 4편 정도를 실으면 정년 보장이 된다고 보통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매니지먼트 사이언스는 굉장히 권위 있는 저널이고요. 또 그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선정한 경영학 탑 저널 50개 리스트에 또 속해 있는 매니지먼트 사이언스는 그 경영학의 분과를 막론하고 아주 명망이 높은 저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이 매니지먼트 사이언스에 게재한 실적이 제 개인적인 커리어를 위해서도 많이 도움이 되었었는데요. 제가 박사과정일 때 이 논문을 게재를 했습니다. 이렇게 매니지먼트 사이언스의 박사과정이 실은 것은 이제 국내랑 해외 박사과정을 통틀어서 매우 드문 일이기 때문에 제가 교수로 임용되는 과정에서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SPC는 정량적인 사회성과 측정과 측정에 비례하는 보상이라는 이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서 저는 수능 시험과 같은 비례 보상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측정과 보상이라는 이 SPC의 두 가지 축 중에서 SPC 측정은 각 지역 내에 있는 사회적 기업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SPC는 굉장히 유용한 회계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측정 체계입니다. 우수한 측정 체계에서 생산된 회계 정보는 기업의 혹은 조직의 의사 결정을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이 어떤 목표를 설정하는 플래닝, 그리고 뭐 성과를 평가하는 등의 그런 통제, 컨트롤링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계획과 통제에 관련된 의사 결정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회계 정보를 목적 적합한 회계 정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SPC 측정 시스템은 이런 목적 적합한 회계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 SPC는 일단 선언적으로 정립된 회계 원칙, 즉 프린시플에 기반한 측정 방식을 제시합니다. 이런 원칙 중심의 측정 체계이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굉장히 표준화되고 일관된 측정 시스템이고요. 이렇게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 간의 비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직이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을 세우고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매우 높여줍니다. 또 두 번째로 유용한 회계 정보 특징은 조직 구성원들의 노력과 성과를 보다 정확하고 민감하게 캡처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SPC의 구체적인 측정 레벨로 들어가면 기준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원가 정보라든지 이런 정보들이 각 조직 상황과 그 특성에 맞게 커스터마이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직이라도 다양한 조직에 굉장히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바로 SPC 측정 시스템입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SPC의 핵심 기능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SPC의 핵심 기능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바로 동기부여 기능입니다.
인센티브 이론을 공부해 보면 어떤 특정 업무에 대해서 노력을 하게 만들려면 일단 그런 구체적인 행동의 가이드라인, 즉 측정 체계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행동의 결과물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측정과 보상 두 가지가 결합된 것이 바로 SPC 시스템인데요. 제가 매니지먼트 사이언스에 게재한 논문의 결과를 보면 SPC 시스템을 도입한 후에 그 사회적 기업들의 사회 성과가 유의하게 향상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또 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 성과처럼 비재무적인 조직 목표도 SPC처럼 잘 설계된 그런 특정 시스템이 있다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강력한 동기부여 기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즉 특정한 성과를 가지고 금전적인 보상을 주는 것이 조직 구성원들로 하여금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과를 내게 만드는 것이죠.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SPC의 측정 체계가 각종 지역 문제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들을 동기부여할 수 있다는 SPC의 측정 효과를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SPC 기업들을 방문을 해보면 기업 대표님들께서 우리가 사회를 위해서 뭔가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얼마만큼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기업들이 많다고 하세요. 그래서 SPC를 통해서 보다 클리어하게 창출한 사회 성과를 인정받고 확인받는 것 같아서 좋다라고도 말씀 주시고 더 많은 사회 성과를 창출하고 싶은 마음도 생긴다라고 말씀들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SPC의 측정 방식으로 인해 기업들이 동기부여되는 효과뿐만이 아니라 인센티브의 효과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SPC 인센티브의 효과성에 대해서 보다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가설을 세우셨고 또 어떤 결과가 발견이 되었는지요? 네, 먼저 아주 기본적인 가설을 먼저 세웠습니다. SPC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 참여 전에 비해서 사회 성과가 향상이 되었는지를 검증해봤고요. 또 참여 기간에 비례해서 사회 성과가 비례적으로 향상이 되는지를 기본적으로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를 통해서 SPC 인센티브를 받으면 다음에 매출 대비 사회 성과가 높아지는 유의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발견한 결과는 SPC 참여 기업들이 참여 전에 비해서 참여 후에 매출 대비 사회 성과가 유의하게 향상이 되었고요. 또 SPC 참여 기간이 오래된 기업일수록 사회 성과의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SPC 측정 시스템처럼 정교한 측정법을 도입해서 측정을 하는 경우에 이렇게 측정한 성과를 가지고 금전적인 보상을 주는 것이 강력한 동기부여 기제가 될 수 있다는 발견으로 보시면 됩니다. 특히 그 기존의 성과 기반 보상을 중시하는 그런 조직에서는 이렇게 금전 인센티브를 임직원에게 주는 경우에 그 성과 향상의 효과가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다만 사회적 기업 특성상 어떤 조건에서는 금전적 보상의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 기업 중에서는 구성원들이 금전적인 보상에 익숙치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미션을 중시하는 그런 가치 중심적인 조직이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경우에는 금전 인센티브를 임직원에게 주게 되면 이 인센티브의 동기부여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신에 이처럼 미션과 가치를 중시하는 조직에서는 금전 인센티브를 임직원에게 주기보다는 사회적인 미션을 위해서 조직에 재투자한다면 그때는 성과 향상 효과가 극대화되었습니다. 또한 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런 사회 성과에 기반한 금전적인 인센티브가 재무 성과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결과도 발견을 했는데요. 사회적 기업들이 재무 성과와 사회 성과 간에 서로 시너지가 있는 그런 경우에는 SPC 인센티브를 적용을 해서 사회 성과를 촉진을 시키면 동시에 재무 성과까지 더불어서 좋아지는 효과를 발견하였습니다. 이 결과가 굉장히 놀라운데요. SPC를 통해서 창출한 사회 성과에만 보상을 줘도 재무 성과까지 향상되는 긍정적인 전이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획일적인 보조금이 아닌 비례적인 SPC 인센티브를 드렸더니 그로 인해서 사회 성과가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하고 더 나아가서는 좀 더 자세히 보니까 과업 간의 관련성이 높다면 경제 성과와 사회적 성과의 두 마리 토끼가 다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신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더 나아가 이 질문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많은 분들은 지자체 내에서 직접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각종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기업과 소통하고 또 지원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SPC가 다양한 지자체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요? 네, 일단 어떤 회계 시스템이라도 궁극적으로는 조직의 목표를 서포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 정부 조직이 다른 조직과 어떻게 다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정부 조직은 영리 기업과 상당히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 조직은 재무적인 성과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목표를 가진 멀티골 오거나이제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재정적인 건전성을 담보로 해야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 주민이 느끼는 효용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사회의 경제적인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사회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더 중요한 조직 목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그 멀티골 다중 목표를 가진 조직에서는 비재무적 성과를 측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중앙관서나 아니면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성과 보고서 등을 작성하고 준비하는 등 비재무적인 성과를 측정하고 관리하고 관련 성과 목표를 설정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정부에서도 비재무적인 성과를 측정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그럼 SPC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SPC는 지자체가 비재무적인 성과 중에 하나인 바로 사회적 경제의 산출물을 측정하고 관리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경제센터 같은 경우에 지역사회 경제적 형평이라든지 지역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그런 비재무적인 성과를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는 대리인을 통해서 충족시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같은 사회 경제 조직들이 지자체의 대리인으로서 사회 성과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려면 SPC 같은 그런 포괄적인 측정 관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PC는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자체 내에 소속된 사회 성과를 창출하는 조직들마다 천차만별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SPC 측정 시스템은 조직 상황과 특성에 맞춰서 굉장히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한편 또 관내 사회적 기업의 위치를 표준화된 측정 시스템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비교 가능하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해당 지자체 내 다양한 사회적 기업들의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사회 성과의 종류와 또 기업들의 역량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SPC는 보다 맞춤형으로 지자체 내 조직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을 고안할 수 있는 SV 정보 인프라를 제공하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SPC는 이렇게 포괄적인 시스템을 제공을 하면서 사회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상당히 이제 유연하게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사회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유용한 툴이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SPC를 소개하고 SPC가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들의 성과를 먼저는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효과와 측정된 성과에 비례하여서 보상하는 비례보상 인센티브 효과에 대해서 논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지자체에 있어 SPC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선문 교수님께서 말씀을 잘 주셨습니다. 교수님, 지자체 내에서도 SPC들을 적용한 사례들이 또 많이 생기거든 또다시 저희들에게 좋은 연구와 논문으로 감동을 듬뿍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정선문 교수님 귀한 자리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도 동일한 감사를 드립니다. 네, SPC의 효과성이 글로벌 탑 저널에 실린 논문에서 검증되었다. 정말 고무적인데요. 이 효과를 지자체 지원 사업에서도 볼 수는 없을까요? 다음 쇼케이스에서는 SPC의 지자체 확산에 대한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잘하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발표 자료는 왼쪽 QR 코드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질문 계속 올려주십시오.
지금 잘 올려주고 계신데요. 오른쪽 QR에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3분 정도 선정해서 상품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정말 죄송한데 서 계신 분들 중에 앞에 2자리가 있습니다. 예, 이쪽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쇼케이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회적 가치 연구원의 SPC 팀 정종덕 수석 연구원입니다. 그 초반에 정명훈 팀장님이 처음은 항상 긴장된다고 하셨는데 마지막도 많이 긴장되네요. 네, 오늘 정말 많은 분들 자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 지자체 협력 세션 저희 만들어 가기 위해서 화성시 저희 그 사업 담당자이신 조은상 주무관님도 함께 자리해 주셨는데 박수로 한번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가 화성시와 함께 화성시의 사회적 경제기업의 사회적 성과를 SPC 방식으로 측정하고 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협력 사업을 저희가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공공 영역에서는 사회적 경제기업의 사회적 성과, 경제적 성과 그리고 혁신 성과를 계량적, 비계량적 지표를 통해서 항목별로 점수화하는 사회적 가치 지표 즉 SVI가 널리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SVI는 기업들이 창출하는 사회적 성과를 굉장히 종합적으로 또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어서 훌륭한 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비계량 지표 부분에 있어서 심사자에 따라서 주관성이 개입이 될 수 있는 요소도 어느 정도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지역의 특수한 니즈를 반영함에 있어서도 조금은 지표 체계 자체가 좀 광범위하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점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화성시에서는 지난해 전국에서 지자체 최초로 SVI를 좀 더 지역 문제 해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거를 변형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HSVI라는 화성 사회적 가치 지표라는 HSV라는 지표를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거기서 나아가서 저희 연구원과 함께 SPC 방식으로 어떻게 더 객관적으로 비교 가능하게 기업들을 측정하고 또 성과를 동기부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을지 협력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화성시에서는 HSVI 지표를 조금 더 고도화하고 시의 지원 사업 체계를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들어 간다는 계획입니다. 저희 협력 사업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빠르게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현재 화성시에서는 말씀드렸던 그 HSVI 지표 점수를 활용을 해서 등급에 따라서 우수 기업을 인증하는 그 화성 우수 기업 인증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인증된 기업에는 사업 개발비 지급과 또 여러 유무형의 경영 컨설팅이라든지 지원을 하는 사업이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협력 사업은 이 인증제 기업에 참여하는 기업 중에 일부를 SPC 트랙이라는 기업으로 추가 선발을 해서 화성시에서 직접 SPC 방식으로 그 해당 기업으로 측정을 진행해보고 또 시에서 지급하는 사업 개발비와 같은 보조금에 저희 연구원에서 성과에 비례한 인센티브를 매칭해서 함께 지급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SPC 트랙 기업은 이제 SVI 측정과 인센티브 지급, SVI 측정과 사업 개발비 지급 그리고 SPC의 측정과 성과 비례 보상을 동시에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그 협력 사업은 기수별로 저희가 한 4개에서 5개 정도 총 3개 기수를 일단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이제 축적된 경험이라든지 또 SVI와 SPC 그 사회성과 측정 데이터를 저희가 좀 축적을 해서요. 이거를 가지고 화성시에서 HSVI 지표를 더욱더 지역 의제를 좀 더 잘 담아낼 수 있게 고도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을 하는 방법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타임라인은 저희가 그 2번째를 보시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4월에 조금 본격적으로 저희가 세부적으로 협력 사항을 담은 메모랜덤을 교환을 했고 6월부터 8월에는 저희가 SPC 트랙 기업 측정을 위한 자문 그리고 측정 교육을 화성시와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 9월 현재는 지금 시에서 직접 그 기업들과 커뮤니케이션 하시면서 SPC 측정을 진행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곧 그 1기 기업 4개 기업에 대한 사회성과값을 확정을 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현황은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제 옆에 자리하신 화성시 조은상 주무관님이 이제 사업을 쭉 그간 추진해 오시면서 느끼셨던 점이 많이 있으실 것 같고요. 고민하셨던 지점도 제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통해서 주무관님께 자세한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님, 그 화성시에서 이제 고민 끝에 HSVR라는 지표를 개발을 하셨고 또 나아가서 이번에 저희 연구원과 함께 그 측정 부상 SPC 협력 사업을 진행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간의 그렇게 흐름에 대한 배경이나 어떤 니즈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셨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시는 2019년에 지자체 최초로 이제 저희 이제 지자체 상황에 맞는 사회적 가치 지표를 개발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이제 관내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어떤 비즈니스 지향성을 좀 더 사회적 가치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합리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제1기 화성시 사회적 가치 우수기업 예비 인증 기업 18개를 최종 선발하였으며 선발된 예비 인증 기업들에게는 사업 개발비 지원, 그다음에 통합 마케팅 지원, 그리고 화성시 지원 사업 신청할 때 사회적 가치 서류 면제 등의 다양한 혜택이 있을 예정입니다. 처음에 이제 이 지표를 이제 개발했을 때 방점을 둔 것은 이제 기업들의 실제 의제 해결 역량 및 의제 해결 정도를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HSV의 지표 저희 지표 1번 지역 사회 문제 해결 정도에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 이제 지표 1번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적인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이제 사회 문제를 정의하고 각 기업에서 생각하는 목표와 성과 그리고 연차별 성과 변화 정도에 대해서 세부 지표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기업들이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데 기업들이 이제 실제 HSV의 지표를 그러니까 지표 1번을 작성을 할 때 이 부분을 매우 어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이드라인이 이제 없이 각 기업의 비즈니스가 화성시의 사회 문제를 얼마나 해결했는지 분석하고 또 판단하는 것은 이게 외부 도움 없이 기업들 스스로 정리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이제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하던 중에 SPC가 기반한 SRO의 방식을 도입해 지표를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SRO 방식은 성과를 화폐 가치, 즉 숫자로 보여주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하고 그로 인해 성과 변화를 측정하는 부분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민을 이제 하던 중에 이제 마침 화성시가 2020년도에 이제 SK 스펙스 추구 협의회와 MOU를 체결한 내용을 이제 알았고 연구원에 이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이제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2월부터 첫 미팅하고 이제 SPC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SR 방식을 사용하는 화성시는 이제 화성시 SPC 도입에 대한 기대는 크게 세 가지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기업들의 사회 문제 해결 정도에 대한 계량적인 측정과 결과값을 산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화성시 사회적 가치 측정 지표를 보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기반으로 한 정책 수립입니다. 특히 이제 이 정책 수립 부분이 저희 화성시 입장에서는 매우 고무적인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지원 정책이라든지 신규 사업 부분 또는 우수기업 유치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큽니다. 또한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도 의미 있는 도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관내 사회적 경제 기업을 어떻게 정확하게 그 성과를 측정하고 또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화성시가 지금까지 해온 그 고민의 깊이가 좀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 사업 이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 SPC가 HSVI와 결합이 돼서 기여할 수 있는 지점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겠는데요. 이번 협력 사업이 아무래도 이제 화성시 우수기업 인증제 참여 기업 일부를 SPC 트랙으로 이제 추가 선발해서 측정을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실제로 거의 동일한 시기에 이제 주무관님께서 SVI 지표와 SPC 지표를 동시에 같은 기업을 대상으로도 이제 측정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차이점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그 지표별로 장점이나 단점에 대해서 조금 더 체감이 크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 그 지표들에 대해서 어떤 점은 좀 아쉬웠고 또 어떤 점은 좀 좋았는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셨는지 그런 좀 소회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표를 보시면 네, SPC와 이제 HS 방식 두 가지를 모두 측정해 봤을 때 가장 큰 차이는 측정을 하는 사람 입장이나 또는 특정을 받는 기업 입장에서 집중도의 차이입니다. SPC 방식은 해당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어떤 식으로 측정할 것이고 증빙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일단 합의가 되면 그 과정이 좀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합의가 되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SPC 방식을 이제 측정을 하면서 가장 편했던 점은 이제 아웃컴을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아웃풋을 변수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제 아웃풋으로 대화하는 것은 기업들과 이제 또 이해관계자들에게 이것이 왜 사회적 가치이고 어떻게 계산했는지 설명할 때 신뢰도와 또 그 기업들과 대화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해도를 높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기존의 연구원에서 이제 축적하는 데이터와 이제 프록시 값을 활용해가지고 산출된 시계 이제 데이터만 대입하면 되니까 성과를 이제 분석하기 굉장히 편했습니다. 물론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좀 어렵고 어디까지를 성과로 볼 것인지 또 증빙은 어디까지 받을 것인지 이런 합의 과정이 좀 어렵지만 일단 이 부분이 넘어가면은 데이터가 이제 축적이 되면 명쾌하게 사회적 가치를 화폐 가치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이제 저희 화성시 HSV의 지표는 21개 지표입니다. 21개 중에 당연히 쉽게 측정이 가능한 것도 있고 증빙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지표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지표가 증빙에 이제 시간이 필요하거나 또 자세한 작성이 이제 요구되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SBC 경우에 이제 아쉬운 점을 이제 꼽자면 기업의 임팩트가 아닌 이제 아웃컴에 집중해 측정하는 구조에서 오는 부분이겠지만 해당 기업이 얼마나 사회 문제를 해결했는지 그 정도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사회 서비스를 비즈니스로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예를 들어 실제 발달 장애인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또 돌봄 서비스를 통해서 그 수혜자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등을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화폐 가치를 측정한다는 것이 이런 부분을 측정하는 것이 아닌 기업의 경영 활동 중 사용 가능한 이제 변수들을 한식에 넣고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 활동의 많은 부분이 생략되거나 축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제 이러한 부분도 함께 입체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의 HSVI도 측정하기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HSVI 같은 경우는 아이리스 플러스 같은 경우 이제 기업들 스스로가 지표를 이제 만들어내서 증명해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의제 해결 정도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저희 HSVI도 많은 어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큰 아쉬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SPC 측정 방식이 줄 수 있는 그 객관성이나 명확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고, 네, 다만 HSBI 또 SPC 두 지표 모두 아무래도 성과를 좀 정량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들의 그 임팩트라든지 그런 질적인 변화의 정도를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또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무관님 그 답변이 이제 다음 질문과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연구원과 협력 사업을 통해서 이 지표를 또 한 발 나아가서 더 개선을 한다고 하면은 어떤 방향성으로 조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질문 다음 질문으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장기적인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종 목표는 HSVI와 이제 SPC 측정 방식을 결합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단점은 보완하고 이제 장점을 합치는 것인데 SPC는 측정자 입장에서 가치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고 결과값에 대한 신뢰도가 높습니다. 또한 성과에 집중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어떤 페이퍼 워크도 상당히 많이 줄여줄 수 있습니다. HSVI는 논리 모형으로 얘기하면 투입 산출 결과 영향력의 모든 영역을 두루 포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에서 발생한 가치를 정의하고 활용한 데는 HSV가 훨씬 더 용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 내 취약계층 고용, 지역 내 소상공인 거래 실적, 그리고 지역 내 사회적 경제 협력 사항 등은 HSV에서 측정하기 더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SPC는 기업을 소셜 미션 중심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만약 대상 기업의 소셜 미션이 지역적으로 포커스가 강하게 있지 않다면 지역 내의 소상공인 거래나 취약계층 고용과 같은 성과는 잘 드러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HSV에서도 이러한 지표, 지역 지표의 성과가 낮은 기업들은 사회적 가치가 또 반대 낮은 것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양쪽의 측정 방식을 이제 서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조금씩 해결하라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선은 이제 SPC 측정 방식 사용하는 논리 모형에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HSVI 21개의 지표 중 투입과 관련된 지표가 이제 8개고 이제 산출, 그러니까 아웃풋과 관련된 지표가 10개 정도입니다. 과도한 투입 및 지금 산출 지표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줄여서 기업 및 좀 측정자의 부담을 줄이고 기업이 실제 기술할 아웃컴은 이제 SPC 방식을 도입을 해가지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임팩트와 이제 의제 해결 얼마나 이제 실제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회 문제를 해결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HSV가 담당을 해서 하면 좋겠다라고 일단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이제 저희가 예를 하나 이제 가져왔는데 저희 관내 이제 화성시의 생태 습지를 보존하기 위해 다양한 이제 캠페인과 모니터링을 사업을 하고 있는 협동조합입니다. BGS 모델로는 이제 경기도 또 이제 그리고 화성시 생태관광 사업을 받아서 생태관광 투어를 하는 부분과 생태 모니터링을 하는 위탁 사업입니다. 이 기업은 이제 SPC 방식으로 이제 측정한다고 하면 정부 지원 사업 위주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금을 제한 사회적 보상금이 없거나 미미할 경우에는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맨 위에 장표 보시면 알겠지만 기존 SPC 측정 방식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생태 관광에는 이제 실제 미션은 생태 습지 보존이나 가치 확산이지만 측정 방법에서는 SPC 방식으로 적용했을 때 기존 시장의 생태 관광 투어 가격과 시작 개최 대상 투어 가격 할인 가격 요거를 이제 빼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뭔가 미션과 좀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HSV도 현재 시점에서는 기업의 생태 관광 가치에 대해서 기업 스스로가 어필해 주셔야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매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행 비교 접근법이라는 방식을 통해 화성시 습지 생태계의 가치를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 통계학적 방법론을 찾았고 이제 거기에 이제 기업이 비즈니스를 통해 생태관광 가치를 더 홍보하면 방문객이 이제 매년 늘어난다고 가정해서 방문객 증감을 이 기업의 기여도로 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는 이제 정확하게 사회 문제를 측정하는 것과 동시에 계량적으로 화폐 가치로 전환할 수 있는 새로운 산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HSV와 SPC가 서로 보완하는 방식의 기초적인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 HSVI 지표가 SVI에서 아무래도 지역 문제 해결 부분에 조금 더 높은 배점으로 가중치를 주었기 때문에 HSVI를 통해서는 지역에서 이제 발생하는 임팩트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반면에 SPC를 통해서는 이제 지역 기업의 아웃컴을 조금 더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일단 1차적으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해주신 그 화성시 생태관광 협동조합 사례처럼 HSV가 SPC와 함께 결합이 되어서 지역에 조금 정책적 함의가 큰 사회적 경제 기업의 측정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화성시의 고민 끝에 이제 SVI에서 좀 변형된 HSVI 지표가 나온 것처럼 이번 협력 사업을 통해서도 저희 SPC도 조금 더 유연하게 지역의 니즈에 좀 더 적합한 방식으로 적용되고 확장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마지막 질문 주무관님께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직 저희가 지금 협력 사업이 좀 진행 중인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번 사업의 결과를 어떻게 좀 활용하실 계획이신지 어떤 방식으로 조금 향후에 연계하실 계획이신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성시는 이게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가치를 측정하고 난 뒤 인센티브로 이제 보조금이 아닌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없고 근거 없이 방침이나 지침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사업의 동력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제 여기 계신 많은 공무원들도 아마 공감하시겠지만 사회적 경제 쪽은 조례가 생기면 관리해야 하는 위원회도 늘어나고 행정 처리가 오히려 더 복잡해집니다. 저희 화성시는 이제 가칭으로 지금 사회적 가치 증진 또는 활성화 조례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업을 묶어서 기존의 조례를 정비함과 동시에 위원회도 통합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준비 단계여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책 수립과 측정 사업뿐만 아니라 보상에 대한 내용을 담을 예정이고요. 그 외 사회적 가치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다양한 근거를 담아서 HSVI를 통해 인증받은 기업들이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주무관님께서 많은 시사점을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응축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드렸던 이야기를 조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SPC의 측정과 성과에 비례한 보상이 지자체의 사회적 경제 지원 사업과 좀 결합이 되었을 때 크게 4가지 정책 이점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 연구원의 그 마스코트인 고양이 세즈 아마 오며 가며 좀 보셨을 텐데요. 그 세즈를 좀 염두에 두고 캐츠라고 저희가 좀 네이밍을 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C 비교 부분인데요. 아까 이전 세션을 통해서도 언급이 됐었는데 SPC는 2015년부터 총 326개 사회적 경제 기업이 참여해서 만든 총 3,275억 원의 사회 성과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대한 데이터를 벤치마크로 좀 활용을 해서 관내 사회적 경제 기업이 객관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저희가 비교해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A 적용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그 SBI 틀로는 분석이 약간 어려울 수 있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그 화성시 생태관광협동조합 에 들어주신 것처럼 관내에서 좀 정책적으로 좀 중요하게 함의가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에 좀 특화된 지표를 SPC 방식으로 설계를 해서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 기업이 지역 내에서 만들어낸 사회적 경제적 성과를 조금 체계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T 전환 부분인데요. SPC는 그 사회적 경제 기업에 일률적으로 이뤄지기 쉬운 보조금 위주의 지원 사업에서 조금 한 발 더 나아가서 성과를 좀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또 성과에 비례한 차등 보상을 통해서 특히 이제 일정 수준의 이제 성장에 다다른 기업의 동기부여에 도움이 크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PC 도입을 통해서 이제 효과성을 확인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기존의 지표 체계를 더욱더 고도화하고 또 나아가서 이제 조례 제정 근거를 제공하는 조례 제정을 통해서 기존 지원 체계를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끝으로 S 확장 부분인데요. SPC 측정을 통해서 어떤 영역에서 이제 지역의 사회적 경제 기업이 큰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또 상대적으로 어떤 영역에서는 조금 부족한지를 저희가 좀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효과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저희가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시에서 추가 사업을 이제 계획을 하고 또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정책적 레퍼런스로 저희가 활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CATS라고 저희가 한번 네이밍을 해보았고요. 오늘 그 조은상 주무관님과 함께 SPC가 결합된 사회적 경제 지원 사업은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SPC가 어떤 정책적 이점을 줄 수 있을지를 좀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SPC는 개별 기관에서 그냥 갑자기 단독으로 막 만들어내서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 기업의 사회적 성과나 임팩트를 보고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IMP나 SROI, 특히 이제 사회적 성과를 화폐 가치로 표현하는 SROI 방식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성과나 임팩트를 100%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또 큰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는 이번에 그 화성시와 협력 사업을 통해서 SPC가 줄 수 있는 정책적 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 한번 고민해보고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SVR 결합이 됐을 때 그럼 어떤 시너지가 날 수 있을까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행사가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많은 분들 정말 많이 와주셨는데요. 저희가 함께 좀 같이 고민해보고 또 어떻게 또 협력해 나갈 수 있을지 그런 좀 기회의 장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질문에 답을 드릴 시간입니다. 질문도 잘 올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에 답을 드릴 사회 성과 인센티브의 주역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왼쪽부터 소개해드리면 정명은 팀장, 네, 최산 팀장, 정종덕 수석입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정명은 팀장님에 대한 질문인데요. 임팩트 스탁이라는 컨셉 자체가 매우 신선하고 또 요즘 동학 개미 운동과 트렌드를 같이 하는 것 같다.
근데 이제 대중에 의한 가치 판단이 기업 가치를 대변하는 힘은 혹은 또 공신력을 갖기 위해 해결되어야 할 뭔가 핵심 가설이 있을까요? 한국 주식이 단순히 기업 가치보다는 단기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뉴스에 의해서 널뛰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임팩트스탁의 핵심 가설이 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김병수 질문자님 감사합니다. 네, 그 대답을 해드리자면 일단 질문이 굉장히 이 모의주식 거래 실험의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 가설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100명이 참여하든 200명이 참여하든 그 주식 거래 결과 자체를 믿을 수가 없다. 신뢰성에 이슈가 있다. 타당성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말씀드려보면은요. 저희가 처음에 이 연구를 시작할 때 첫 번째로 저희 그 신현상 교수님과 해결하려고 했던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신뢰성. 그래서 이제 세 가지의 서베이를 갖춰서 실험자들에게 이제 서베이를 돌렸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세 가지가 이제 검증이 된 건데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도 나랑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 기업에 대해서는 높게 혹은 저 기업에 대해서는 낮게 생각하지 않을까? 두 번째로는 근데 사람들 생각이 나랑 다를 수도 있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실험이 다 끝나고 나서 봤더니 여기서 내가 처음에 예측한 가격이랑 나중에 최종적으로 종가로 나온 가격을 비교해 봤더니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 요 세 가지가 이제 가설을 두고 저희가 실험을 해봤는데 어느 정도 이제 입증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한 100명 정도가 참여해서 실험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유효한 서베이들 모아가지고 쭉 해봤더니 그래도 이 실험의 결과가 100명이 했지만 거래량은 훨씬 더 많을 거잖아요. 어느 정도 타당성 있다,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데 이게 더 많은 사람들 1000명, 2000명 이상 가더라도 뭐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라고 보일 수 있었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연구적으로 드린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정보의 공신력, 인증을 담당하는 그 기관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정부가 다 인증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정부는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고 뭐 이제 거기에 올려오는 뭐 사회 성과 측정한 값이라던가 아니면 사회 가치 관련된 정보가 맞는 정보인지를 인증해 주는 저희 연구원 같은 기관이 내 역할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그런 서로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인증 기관에 의해서 인증이 됐지만 그 정보에 대해서 더 감시하는 사람들이 많죠. 지역 주민들입니다. 이게 이제 지역에서 했을 때 장점인데 저 기업에 대해서 어떤 가짜 뉴스라던가 대중들에 의해서 막 그러니까 오르고 내리고가 있었는데 실제로 지나가다 보면 안 그런 거예요. 그 기업의 상태를 봤더니 안 그런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우리에게는 더 넓은 감시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정보가 이제 그 교정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는 기업은 진정성에 의해서 돈줄이 나고 안 그런 기업은 혼줄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최산 팀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송지현님이 신청해주신 질문인데요. 송지현님도 이따가 데스크에서 상품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기업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가 오히려 다양성을 해치고 왜곡시키는 모순을 일으키고 또 본연의 사회적 가치 창출보다 평가를 위한 기업 운영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이에 제대로 된 평가의 방향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원 차원의 노력과 예시는 무엇일까요? 네, 이 질문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도 이렇게 저희가 SPC의 측정 체계 내에서도 포괄성을 유지하면서도 기업들의 하나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을 제대로 반영도 하고 또 기업들이 평가를 받고자 하는 그런 목적뿐만이 아니라 이 평가를 떠나서 정말로 기업의 성장에 도움될 수 있는 지표로서 측정 체계로서 저희가 잡고 있는지를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검증은 저희가 애초에 SPC를 만들 때에도 계속해서 사회적 기업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수년간의 소통을 통해 이렇게 SPC가 만들어지고 또 계속 다듬어지는 과정들을 저희가 만들어 가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SPC의 이런 측정 체계가 어떻게 돼 있다라는 부분들 크게 저희가 4가지 성과, 고용 성과라든지 사회 서비스 성과라든지 환경 성과 그리고 뭐 사회 생태계 성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측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측정 체계로 발생한 데이터도 저희가 오픈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기업들에게도 저희가 도움될 수 있는 이제 측정법인지도 자가 검증을 하고 또 더 많은 학계 내에서도 이해관계자분들에게서도 저희가 청취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SPC가 정말로 그 기업들의 성장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그 측정 측면에서 만족도가 높은지에 대한 이제 연구도 아까 그 같이 모셨던 정성문 교수님께서 하셨던 그 효과성 연구에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저희가 조사했을 때는 또 SPC 기업들이 측정 측면을 측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고요. 이 만족도가 또 높은 기업들이 또 사회 성과가 또 높은 결과들을 보이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이 또 아까 보셨던 또 측정의 효과라서 잡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계속 그 사회적 기업들과 또 여러분들과 더 많이 소통을 해나가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지금.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종덕 수석님께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지자체 확산에 대한 얘기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발표 끝나자 바로 올라오느라고 질문을 선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지자체에서 오신 분들이나 혹은 지역 그 지원기관에서 오신 분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지자체 확산에 대해서요 질문 받겠습니다. 소속도 좀 말씀해 주시고 성함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디지털 투데이의 강주연 기자라고 합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이제 그 성과비례 인센티브의 새로운 방안 중 하나로 이제 NFT 도입을 검토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NFT를 도입한 인센티브 그 모델은 어떻게 구성하고 계신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자체 확산 얘기가 아니네요. 네. 그런데 답을 드리겠습니다. NFT를 꼭 특정하지는 않지만 블록체인에 기반한 토큰 발행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구를 좀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고 또 이런 조작 가능성이나 이런 걸 낮추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몇백억이 투입된 아주 큰 사업인데 그게 지금까지는 SK 계열사들의 기부금으로 운영이 돼 왔습니다. 이게 아니라 일반인 분들도 또는 임팩트 투자자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열린 시장을 좀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게 뭐 단기적으로 가능할지 아마 장기적인 목표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로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지자체 확산에 대해서 지자체 확산에 대한 질문인가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 리더 농업회사 법인의 김종현입니다. 제가 그 사는 곳이 지금 그 지리산골 함양인데요. 그 이제 지방이다 보니까 그 안 그래도 이 부분이 늘 관심 있는 부분이었는데 실제 이제 정부에서 어떤 사회적 이런 가치라든지 확산을 하고자 할 때 그 지자체의 실제 이제 담당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만나 보면 그 기업하는 저희보다 더 그런 쪽에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의욕 자체가 좀 적다, 좀 좋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제 아까 화성시 나왔을 때 제가 굉장히 그 감동적으로 그 함께 했는데요. 그 지자체에 이런 그 하면 큰 도시도 있고 작은 도시도 있는데 이렇게 좋은 가치를 어떻게 그 확산할 수 있느냐 하는 어떤 그런 방법들이 혹시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수정님.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사실 SPC가 이제 제도권과 같이 뭔가 협력 케이스가 만들어질 때 이제 지자체 자치단체장의 의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행정 이제를 실행하는 공무원분들의 의지도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사실 일반화시키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지자체나 뭐 기초단체단체에서 이제 열성적으로 뭐 사회적 가치라든지 뭐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도울 수는
돕는 그런 모습 약간 이상적인 수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지자체 단위에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 계획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수립이 되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연구 중인 곳들도 있고 이제 막 나온 곳들도 있고 또 만들었지만 아직 이제 구체적으로 풀스케일로 이렇게 나가지 못한 곳들도 있는데 이제 전반적인 이제 트렌드는 제가 감히 생각하지만 그러한 지자체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제도적으로 이제 뭐 행정의 의지를 떠나서 제도적으로 조금 그런 것들이 추진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좀 점차적으로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나 해보고 그리고 그 SPC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화성시랑 같이 함께 했을 때 이제 화성시에서는 시의 지역 문제 해결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셨고 또 시에서 이제 딱 하나 있는 그 생태관광협동조합이 이제 다른 과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창출되는 경제적 성과나 사회적 성과를 어떻게 좀 잘 저희가 파악을 해서 이제 정책적으로 수립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셨어요. 이제 그거에 이제 SPC가 조금 적용이 돼서 조금 도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좀 규모가 작은 지방 도시나 뭐 이런 데는 특히 이제 인구 지역 소멸이라든지 인구 소멸이라든지 굉장히 조금씩 각기 다른 그 지역의 현안이나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SPC도 충분히 유연하게 그런 이제 고민들과 니즈에 좀 결합이 돼서 사업을 같이 만들어가고 좀 변형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이 있지 않나라고 저는 감히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SPC 3명의 주역들한테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 쇼케이스의 호스트 사회적 가치 연구원의 나석권 원장님의 클로징 멘트가 있겠습니다. 나석권 원장님을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예, 3년 만에 이제 이런 행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드릴 말씀은 참 많았는데 많이 시장하실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멀리 오신 분도 계시죠. 방금 함양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드릴 말씀은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학계에 계신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 진흥원 또 각종 사회적 지원 센터 사회적 기업 관계된 중간 조직에서 불원천리하시고 와주시고 질문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느꼈던 것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SPC라는 것이 참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제가 이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와서 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도 이렇게 와주셨다는 점에 대해서 새삼 감사를 드리고요. 가만히 보면 개념 자체는 SPC는 풀뿌리, 바텀업으로 만드는 개념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셨습니다만 학계에서 재미를 위해서 임팩트 스타일을 만들었고요. 또 다른 학계에서는 논리적으로 아카데믹 서사이티에 홍보하기 위해서 논문을 쓰셨고요. 또 지자체에서는 사회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감동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SPC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두 함께 하나씩 밑에서 답을 쌓아가는 것이 바로 SPC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진정한 탐험이라는 것은 새로운 곳을 가보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곳이지만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것이라고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은 어쩌면 사회 문제를 푸는데 열정을 가진 모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존의 사회 문제를 푸는 해법에 있어서 기존의 방법이 아닌 SPC라고 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진정한 여행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또는 그 다음 년에도 지속 이런 모임에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